윤 대표님, 네.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이제 이화영 판결문은 언론들이 입수해서 뭐 그동안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검찰의 공소장도 이번에 조선일보라든가 몇몇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완벽하게 구하지는 못한 것 같고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미흡한 부분들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은 2017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제회의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2차입니다. 1차는 이 파주에서 있었어요. 1차. 2018년에.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당시 이 아태위원회 그 국제회의에 가장 좌장격인 북한 아태위 부위원장인 리종혁과 통화를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북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2019년 7월에 그 방북 비용 300만 달러 합의 직후에 그 전화 환담 계획을 했죠. 그게 누구랑 상대냐면은 리종혁 조선 아태위 부위원장 북한 측. 그때 필리핀에 아태 평화 번영 국제 대회를 했었어요. 그 필리핀에 있는 리종혁하고 직접 전화를 하려고 했다. 뭐 결국은 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화영이가 갔었거든요. 이화영이 가서 필리핀에서 송명철 조선 아태위 부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은 이재명이가 평양에 오면은 김영철, 최용해가 북한 실세잖아요. 최고 실세죠. 공항에 영접 나오고. 문재인 때는 한 사람만 나왔는데 그렇죠. 두 사람 나오고. 두 사람 나오고 최신 헬기, 최고급 차량을 더 준비해서 깍듯하게 제대로 모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300만 달러 중에 70만 달러를 착수금조로 주었어요. 이원함한테 준 거죠. 공작원한테. 그러니까 지금 보도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리종혁한테 전화를 하려고 한 내용이 지난번 그러니까 1차 국제대회입니다. 2018년 11월 파주에서 열렸어요. 그때 이종혁이가 방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해찬이도 거기 참여를 하고 그랬었어요. 평양 초청하신 것 잊지 않고 있다. 다음에 평양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그런 내용을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불확실한 게 왜 통화가 성사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없고 또 이런 내용을 어디서 입수를 검찰은 했는지 이런 게 언론 보도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문건에서 나왔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2018년 11월에 리종혁이가 방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에 이화영이가 평양을 2번이나 갔잖아요. 그래갖고 스마트팜 이 지원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지원하겠다 500만 불을 했기 때문에 이종혁이가 내놓은 거예요. 국제대회라고 만든 겁니다. 뭐 그냥 오라고 하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대회 아시아 태평양 번영과 뭐 평화를 위한 국제대회라는 걸 만들어서 왔는데 그때 이종혁한테 이재명이가 육로를 통해서 평양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육로를 통해서 평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육로로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성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까지 가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차도 안 다니고 철로도 엉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km 이렇게 갑니다. 시간당. 천천히 가요. 빨리 갔다가는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평양역에 내린 적이 있는데 남북 총리 회담이 열려갖고 그때 저도 방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시죠. 이렇게 이제 리종혁이가 대답했는데 그게 이 비행기를 타고
뭐 중국으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헬기를 타고 바로 순항공으로 오든지 이런 방안을 그때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건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 초청해 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있거든요. 그 하노이 노딜, 하노이에 그 트럼프랑 김정은을 만나서 그 협상, 이 김정은이가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베트남 하노이까지 몇백 마치를 타고 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남북 관계가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9년 2월 달입니다. 지금부터 한 5년 한 4개월 됐네요. 그 2월 달에 하노이 노딜이 있으면서 남북 관계나 이재명 방북이나 이게 여러 가지가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이때 7월 달에 전화 환담을 추진하고 또 5월 달에는 방북 비용, 쌍방울과 북한 방북 비용을 또 협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딜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련은 노력은 굉장히 했지만 유엔 제재가 또 강화가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이 벽에 좀 부딪혔던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딜로 해가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됐는데 이재명은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내가 가갖고 남북 관계 경색에 어떤 화해, 교류 협력에 물꼬를 트면 내 그 공이 훨씬 더 빛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적극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딜을 한 이후에도 이 초청장을 좀 보내달라고 4번의 지금 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초청장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지사 공문을 북한 조선 아태위원회한테 보냈는데 그때 관련은 창가단 구성도 경제 고찰단 이름도 다 구성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 경제 고찰단 이름으로 방북하고 싶으니 초청해 달라, 이게 이재명의 뜻이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그때 경기도 내에서 그 정진상이니 뭐 김용인이 이런 사람들하고 수시로 또 대책회의를 했어요. 할 수 있는 일부터 검토하자, 추진하자, 이 수시로 나한테 보고해라, 이런 이재명의 지시가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방북 초청 요구를 보낸 그 공문도 처음에는 어린이 뭐 지원 오고 또 말라리아 퇴치 그걸 공문으로 보냈잖아요. 그걸 협의하기 위해서 초청해 달라. 두 번째는 쌀 10만 톤 줄 테니까 그거 협의하기 위해서 초청해 달라. 수해가 났잖아요, 그때. 태풍 피해. 그러니까 수해 복구 협의를 위해서 초청해 달라. 나중에는 안 되니까 민족 협력 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 초청해 달라. 이렇게 하고 4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이재명은 2023년 9월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화영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고 이화영이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거고 그 직인도 자기가 몰래 가져다 다 찍어버린 거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도지사가 지사 직인을 훔쳐서 찍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때 간이 배밖에 나온 거지. 어떻게 보면은 하노이 노딜이 2019년 7월에 있었는데 그해 7월 말에 70만 달러를 그 북한에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월까지 300만 불을 완납을 합니다. 그 돈이 다 어디다 쓰이겠어요? 그럼요. 그 김정은한테 충성 헌금으로 바쳐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북한을 가려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이 북한에 오든 평양에 오든 반드시 뒷돈을 받습니다. DJ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지원이가 간판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해서 현대아산의 정몽원 회장이 투신까지 해갖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렇게 긁어 모은 돈이 그게 다 핵개발에 쓰이고, 김정은 또 측근들 호화 생활, 리무진 타고 다니고 고급 양주 먹고 폐쇄된 사회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돈 미천 대준 거죠. 거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조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서는 나는 몰랐다. 도지사가 내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김문기라는 사람 경기 그 공사 있던 사람도
호주 가서 그렇게 골프 치고 대장동 개발 그렇게 보고받고도 모른다고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딱 잡아떼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골프만 쳤습니까? 이재명은 참 아니, 바다 낚시까지 갔잖아요. 이재명은 그렇죠. 처음 바다 낚시 갔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둘이 갔잖아요. 그것도 예. 단둘이. 예. 또 백종선인가 하는 거 예. 수행비서만 데리고. 이재명 골프 티샷 하면 뒤에서 굿샷하고 박수 친 사람 어떻게 몰라요? 아니 그리고 김문기 씨가 카터를 몰고 둘이 타고 네. 다녔지 않습니까? 골프를 뭐 1, 20분에 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4시간은 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카터 몰고 다니면서 굿샷 해주고 네. 박수 쳐주는 사람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까? 또 호주나 이런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캐디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동반자 플레이어 둘이씩 많이 치거든요. 그 사람들이 친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봐주고 공 찾아주고. 그렇죠. 네, 동남아만 가도 뭐 캐디가 4명 있어서 우산 씌워주는 사람, 공 찾아주는 사람, 뭐 여러 캐디가 다 하지만 호주만 가도 캐디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간 적은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쳤으면 굉장히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이재명의 거짓말은 정말 사악한 사람이죠. 유동규는 자기 혼자 네. 타고 다녔고 네. 그래갖고 서희 친 거 아닙니까? 골프는. 바다 낚시는 김문기 씨하고 둘이만 갔고.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바다 낚시 가면은 1시간만 걸립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니에요? 바다 낚시를 간다는 게. 그리고 그런 특이한 경험이 있을 때는 절대 있을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2018년 11월에 리종혁 아태위원장을 방북을 위해서 이제 10월에 이화영이가 가가지고 꼬셔가지고 우리 오면은 돈도 주고 뭐 또 이종혁한테 또 뒷돈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11월에 이 파주에 와서 1차 국제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방문한 것이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그 스마트팜 네. 그걸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팜 지원한다는데 경기도가 진짜 뭐 하는지 좀 자기가 봐야겠다 해갖고 농업기술원까지 방문을 했어요. 네. 이해찬이까지 거기 참여를 해가지고 박수 쳐주고. 그렇죠. 이해찬이는 그 이화영 그 보스잖아요. 예, 보시고 이재명의 정치적 사부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렇게 총동원된 국제회의를 열었고 2차는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해가지고 방북비를 거기서 이제 타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스마트팜 비용 타결하고. 더군다나 이 하노이 노디리우 이재명이가 바짝 서둘러가고 그 당시 대변인이 김용입니다. 김용. 네. 그리고 정책실장이 정진상 아닙니까? 두 측근한테 그 방북 적극적으로 추진해갖고 두 사람이 계속 또 이화영이를 최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하면서 대권을 노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대요. 예. 그러니까 북한 방문이 어떻게 보면은 업무 그 비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는 몰랐다. 이화영이가 알아서 부지사가 했다. 그건 뭐 속아 웃을 일이죠. 평화부지사도 경기도만 유일하게 만들었고 평화협력국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모 그 평화협력국장 그 사람도 이 사법 처리를 당했는데 그 평화협력국에 대해서는 월 2회 정기 보고를 하고 월 1회는 추진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해 가지고 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거 우리하고 관계없고 그 주가 조작용 아니야. 그걸 말이야 언론이 제대로 쓰지도 않는다고 언론 탓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합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상 아마 가장 얼굴 두꺼운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거짓말 잘하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기 잘하고 어떻게 보면 참 초현실적인 하여튼 그 괴물이 우리 정치계에 등장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019년 1월에 아까 얘기한 대로 선양에서 북한한테 이제 스마트팜 비용을 넘겨주는 그 자리에 이화영이가 갔는데 송명철 아태이 부실장이 당신이 무슨 까닭으로 여기 왔느냐 뻔뻔하게 약속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뭘로 왔느냐 해갖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니까 김성태가 아유 우리 형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다 가지고 거기서 그 양주 먹고 하는 그 사진이 늘 나오지 그 않습니까? 사진이 결정적입니다. 예, 결정적이에요. 그 사진이 없었으면 아마 이재명 또 무슨 거짓말했을 수도 아니 있어요. 주가 조작하는데 왜 그런 자리에 이화영이가 낍니까? 그럼 주가 조작하는데. 그거는 뭐 서로 보이지 않는 거 있어서 쏙닥쏙닥 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 북한하고 하면은 북한하고 김성태만 만나야지. 이화영이가 평화부지사가 왜 그런 자리에 그렇게 타박을 받고 아주 그냥 무시를 당하면서 망신을 당하면서 참석을 하냐 이 말이에요. 또 북한이 관계됐다고 그래서 주가가 얼마나 오릅니까? 뭐 쌍방울 나노스 주가를 올린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뭐 며칠 반짝하다가 다 끝났어요. 네.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은 주가 조작이다. 쌍방울이 주가 조작하려고 돈을 준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주식시장, 자본시장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도 비웃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다. 아니 사법부가 판단을 하고 사법부가 재판을 했는데 왜 언론한테 이렇게 화풀이를 하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검찰 공소장에도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라든지 그건 사실관계가 다르던가 팩트를 가지고 팩트체크를 통해서 딱딱딱 반박해야 아 이재명 말이 맞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완전히 그냥 이 어려운 말 선정선동술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말 써가면서 네, 감정적인 그냥, 그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강성 지지층들 객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좌고우면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판사 탄핵하고 네. 또 언론은 저 애완견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 이재명 유튜브라든가 이재명 이 팬덤들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을 하는 서명 운동이 벌어져 갖고 지금 4만 몇천 명이 이게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웃기는 거죠. 예. 웃기는 거. 옛날에 그 김경수 경남지사 예. 그 드루킹 재판했을 때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난리 피웠거든요. 예. 그때도 뭐 쫓아낸다고 징계위도 해부하고 막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성창호 판사를 탄핵한다고 난리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명인의 마을이라든가 딴지일보 게시판, DC 인사이드, 이재명 갤러리, 그리고 잼잼 기사단, 잼잼 봉사단 해갖고 신진우 부장판사 파면하고 퇴출해야 한다. 퇴출이 안 되면은 탄핵을 통해서라도 퇴출을 시켜야 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뭐 그 신진호 부장판사가 이번에 또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근데 그거는 이 수원지법에 재판부 재판부 2개 있어요. 예, 부패 재판부가 2개라고. 확률의 50% 그거는 전산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재판부가 짜고 뭐 지시를 했느니 뭐 의심스럽다는 둥 이렇게 또 매도하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 불러다가 대법관 아닙니까? 그냥 당신들이 그따위로 배정하면 되느냐고 뭐 그냥 난리 법석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이도 있고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 불러다가 애우는 해가면서 해야 하는데 무슨 애들 다루듯이 하고 있어요. 한심한 사람들이죠. 그 홀짝 해가지고 홀이나 짝이나 자기가 원하는 거 안 나오면 무조건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사위가 정청래 그 유명하신 분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거의 법사위 멤버들 보면은 아주 이 투쟁력 강한 사람들을 그거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법사위가 아니라 이 이재명 로펌이나 다름없다.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결사대죠. 뭐.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강경 투쟁이랄까 강경 발언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과 검찰, 법원을 향해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현재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당심이랄까 또 지지층을 이렇게 다잡아 보겠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은 웬만해서는 언론 보도들이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지만
지지율은 지금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보다도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식이 큰 거죠. 그리고 재판부에서 이게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엎으려니까 방법은 무력밖에 없는 거죠. 네. 탄핵, 특검, 개헌 뭐 이런 헌정 질서를 뒤집는 거 이런 쪽으로 하려니까 이재명은 자꾸 전쟁 분위기를 강경 발언을 강경 발언하는 거죠. 국민들 선동하고. 예. 그러니까 2차 대전 1933년에 히틀러가 아마 총리됐을 겁니다. 그때 히틀러하고 좀 비슷한 게 지금 민주당이 흘러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상식이 물 건너가고 지금 폭력과 그 언어 도단, 억지, 강요 뭐 이런 것만 남는 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 아닌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